세상을 보는 창, 세상을 여는 창, 세상을 바꾸는 창, 김창현의 창 시작하겠습니다. 시청자들의 가슴을 시원하게 뚫어줄 박범수 박지하의 사회개혁 이슈를 담아낸다. 박박사이다. 이번 주는 뉴스토마토 K평화연구원 박지하 연구원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이번 주는 어떤 주제를 들고 나오셨습니까? 네, 오늘은 38 세계 여성의 날입니다. 예. 그래서 특별히 이와 관련한 주제를 들고 왔습니다. 바로 성별 임금 격차 이야기입니다. 여성들의 그 사회 진출이 활성화되고 또 심지어 여러 분야에서는 압도적인 힘을 좀 발휘하고도 있는데요. 여전히 남녀 간의 임금 격차가 심한가 보죠. 네, 그렇습니다. 여러분, 1996년을 기억하십니까? 우리가 이른바 선진국 클럽이라고 불리는 OECD에 가입을 하며 세계 경제 주역으로 우뚝 섰던 해라고 하죠. 국가 신뢰도는 올라가고 어깨에는 힘이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빛이 강하면 그림자도 깊은 법이죠. 선진국들과 어깨를 나란히 한다는 것은 국제적인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우리 사회의 어두운 부분들을 드러나게 했습니다. 이를테면 OECD 노인 빈곤율 1위, 자살률 1위와 같은 굉장히 가슴 아픈 그런 꼬리표들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한국이 가입 이래 단 한 번도 1위를 내어주지 않은 부끄러운 기록이 있습니다. 33년째 부동의 1위, 바로 성별 임금 격차입니다. 우선 영상부터 보시죠. 여성들이 상당히 많은 영역에서 차별을 받고 있습니다. 구조적으로 그 점에 대해서는 끊임없는 개선 노력이 필요합니다. 이 개인이 의도하지 않아도 사회의 제도나 관행 또는 문화 속에 내재된 이 성적, 그러니까 어찌 보면 권력 불균형이죠. 이런 특정한 그 성별이 이렇게 불이익을 받는 것을 구조적 성차별이라고 하는데, 성별 임금 격차는 구조적 차별의 대표적 사례라고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이 성별 임금 격차가 구조적 성차별인 이유는 단순히 개인의 능력 차이가 아니라 한국 사회의 채용, 승진, 육아휴직, 직종 분리 등 이 노동시장 구조 전반에 의해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한국은 성별 임금 격차 OECD 회원국 1위 국가입니다. 2025년 발표 자료에 따르면 한국 여성의 임금은 남성보다 29%가 낮은데요. OECD 회원국 평균 격차인 11.3%의 2배를 훨씬 넘습니다. 강산이 3번 바뀌도록 이렇게 개선이 안 되고 있어요. 어떻게 여전히 평균의 2배가 넘는다. 이거는 좀 왜 이렇게 높은 거죠? 예, 성별 임금 격차를 발생시키는 요인은 굉장히 다양하지만 크게 3가지로 좀 정리를 해 보겠습니다. 우선은 직종의 분리와 가치 저평가입니다. 이 일은 여자들에게 좀 적합해, 이 일은 남성들에게 적합해와 같은 그런 고정관념이 그 직장으로 진입하는 것뿐 아니라 그 안에서의 생존까지 성별이 문턱으로 작동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로 종사하는 직종이 분리되어 있고요. 이를테면 핑크카라라고 하죠. 돌봄이나 서비스직처럼 여성들이 많이 종사하는 직종은 이 남성 중심의 기술직보다 이 숙련도에 비해 임금이 아주 낮게 책정되어 있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직종 자체가 사회적 가치, 그러니까 성별에 따라 다르게 평가받는 직종 간 차별이 이게 엄연히 존재하고 있다, 이런 말이군요. 그렇습니다. 예. 또한 한국의 노동시장은 이 대기업 공공기관이라는 정규직 중심과 또 중소기업 비정규직으로 아주 극명하게 나뉘어 있잖아요. 이 여성은 남성에 비해 비정규직이나 영세 사업장에 종사하는 비율이 훨씬 높습니다. 그러다 보니 여성이 상대적으로 임금이 낮은 일자리에 몰려있는 이 구조도 성별 임금 격차의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게 일각에서는요, 그러니까 여성이 적게 일해서 그런 거 아니냐. 그리고 또 여성의 경력도 짧고 또 야근도 못하지 않냐. 뭐 그래서 덜 받는 거다. 뭐 이렇게 그걸 당연하게 보는 시각도 있어요. 예, 저는 이 경력이 짧아질 수밖에 없는 구조를 보자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M자 곡선을 이야기하고 싶은데요. 이 30대 중반 한창 경력을 쌓아야 할 시기에 여성들은 출산과 육아라는 거대한 벽에 부딪히곤 합니다. 아이를 키우기 위해서는 하나의 마을이 필요하다, 이런 말도 있잖아요. 하지만 여전히 돌봄의 많은 책임을 가정이
그리고 그중에서도 여성들이 지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 남성도 육아휴직을 당연하게 쓰고 또 야근 중심의 이 장시간 노동 문화가 또 좋은 게 아니잖아요. 이런 것들이 바뀌다 보면 이 격차는 줄어들 것으로 생각되는데요. 이 남성 생계 부양자라는 사실은 낡은 이런 모델과 이에 맞춰진 노동 시간으로는 일하는 사람도 돌보는 사람도 지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을 개편하는 것이 해결이지 여성이 덜 일한다고 탓할 일은 아니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또한 여성이 아이 돌봄을 위해서 현장을 떠났다가 돌아오면 그 공백이 고스란히 임금 삭감과 이 저숙련 일자리로 연결이 됩니다. 그리고 또 아이들이 하루아침에 크지 않잖아요. 어찌저찌 직장에서 버텨도 유리천장이라는 말 들어보셨죠? 네. 그러니까 그건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충분한 능력과 자격을 갖춘 여성이 조직 안에서 그 성차별의 문제라든지 또는 편견, 육아 부담 이런 걸로 인해서 고위직으로 승진하지 못하는 그런 장벽을 말하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 영국의 시사 주간지 이코노미스트는 여성의 날에 유리천장 지수를 발표를 하는데요. 지난해 한국은 조사 대상 29개 국가 중에 28위를 기록했습니다. 12년 연속으로 부동의 꼴찌를 하다가 튀르키예랑 자리만 바꿔가지고 28위로 겨우 한 계단 상승을 했는데요. 튀르키예뿐 아니라 옆나라 일본이랑 하위권에서 머무르고 있습니다. 어쨌든 일하는 여성에게 가혹한 나라라는 이 불명예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의사결정권을 가진 고위직에 여성들이 없으면 임금 상승의 기울기 자체가 남성과는 다를 수밖에 없을 뿐 아니라 이 성별에 따른 다양한 격차들을 좁히기 어렵게 됩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기업 의사결정권자의 90% 이상이 남성이다. 이런 구조에서 좀 성적으로 어쩌면 이제 평등한 임금 체계가 나온다는 걸 기대하기는 좀 어렵지 않겠어요. 아무래도 좀 윗사람들이 다 남자들인데. 예. 아무튼 그야말로 진짜 이 답답한 고구마를 사이다로가 필요해진 시간 같은데요. 어떻게 변화가 필요하다는 외침은 어제 오늘 일이 아닌 것 같은데 방법이 있습니까? 예, 이재명 정부는 차별의 가시화를 통해 이 구조적 성차별을 바꿔가고자 고용평등 임금 공시제를 국정과제로 설정을 하고 내년 상반기 중에 법제화해 2027년 시행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고용평등 임금 공시제는요, 성별, 고용 형태, 직종 등에 따른 임금 현황과 격차 정보를 정기적으로 공개하도록 의무화하는 제도입니다. 2023년 이미 공공부문에서 시작을 해 자리를 잡고 있는 이 제도는 정부는 이제 올해 상장사 중에 상시 근로자 300인 이상 민간 기업까지 확대를 해서 적용하고자 합니다. 더불어 2027년 전격적인 제도 도입을 위해 의원 입법을 통해 남녀 고용 평등법도 개정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기업들 입장에서 보면은 이거 영업 비밀 아니냐 뭐 하면서 아주 너무 과하다는 볼멘 목소리가 나올 만도 할 것 같은데요. 예, 그런데 공시제는 이 개개인의 월급 공투를 까보자 이런 게 아닙니다. 예. 이 성별, 직급별 평균치와 격차 비율을 보자는 것입니다. 그리고 투명한 임금 체계는 오히려 유능한 인재를 유인하는 기업의 경쟁력이 될 수 있습니다. 더불어 공시제는 단순히 숫자만 내놓는 게 아니라 직무의 가치를 숙련도, 노력, 책임, 작업 조건이라는 4대 기준을 세우고 객관적으로 평가하자는 겁니다. 또한 세계는 이미 변하고 있습니다. 유럽연합은 23년 임금 투명성 지침을 채택하여 100인 이상 기업이 성별 임금 격차가 5%가 넘으면 의무적으로 보고하고 시정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이 지도가 잘 안착하면 우리한테는 이제 큰 변화가 올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이 공시제는 예. 동일 가치 노동, 동일 임금 원칙을 실현하는 도구가 될 예. 수 있습니다. 성별이나 연차보다는 하는 일의 숙련도, 책임, 노력에 따라 임금을 주는 합리적인 시스템으로의 전환을 촉진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네. 또한 영국에서는 이 공시제 도입 후에 기업의 50% 이상이 성별 임금 격차를 줄이기 위한 구체적인 액션 플랜을 수립했다는 통계가 있습니다. 성별 임금 격차의 해소는 단순히 여성들에게 좀 더 챙겨주자 이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 사회의 노동 생산성의 문제이자 공정의 가치를 바로 세우는 일입니다. 이제는 33년의 불명예를 끝낼 제도적 결단이 필요한 때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성별 임금 격차는 여성 개인이 능력이 부족해 생기는 문제가 아닙니다. 노동 시장의 구조적 차별과
돌봄을 개인에게 떠넘기는 사회 시스템이 합작해서 만든 결과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33년째 일이라는 것은 그동안 우리 사회가 이 구조를 방치했다는 증거이기도 하죠. 이제는 바꿀 때인 것 같습니다. 박지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시원한 사이다 부탁드립니다. 잠시 전하는 말씀 듣고 바로 메인 대담 시작하겠습니다. 파타타타 증권봉합 이제 저녁 8시 30분 퇴근 후 퀴즈 한판 혼자 하지 마세요. 같이 해요. 매일 저녁 8시 30분 많은 참여 바랍니다.